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걸 공부를, 단순한 얘기들인데 공부를 하고 줄 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수험생이 줄 치는 거에 목숨 걸어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아파트 5개층 이상 암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 수업 시간에. 연립 4개층 이하로 지었고 660을 초과해야 된다. 4개층 이하로 지었는데 660 이하로 지으면 다세대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서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나오죠. 이 중에 다가구 주택 보세요. 다가구. 기억 1번, 답은 1번. 주택으로 서 있는 층수가 몇 개 층이야? 다가구는 4층, 5층짜리 없네요. 그럼 보세요. 3층짜리로 잘 봐요. 지을 때 다가구로 지을 수도 있고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지을 수 있나요? 다세대는 4개층 이하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제하는 거예요. 건축법은. 3층짜리 다가구로 지을 수도 있고 다세대로 지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용도 지역이 국토법에서 배운 대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공동주택은 못 짓고, 그럼 다가구는 지을 수 있지. 다세대 못 짓지. 그러잖아요. 잘해라. 이 순간 또 집중 못하는 사모님들 계시거든. 자, 봐봐요. 요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들어봤지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할 목적. 그러죠? 일종 전용 주거에서는 건축물 어떤 거 지을 수 있냐? 자,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이 단독주택은 21개 용도 지역 중에 다 지을 수 있다. 단 2군데, 유통상업하고 전용공업지역에서만 빼고. 자, 그 다음에 일종 건생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에 연립하고 다세대 주택까지 지을 수 있다. 조례로 정한다면. 그 다음 단계 우리 기억나는 거 없나요? 학교. 교육 연구시설 중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빼고. 그 다음 혹시 할렐루야. 종교 관련된 거. 그 다음, 자, 집에서 학교 왔다 갔다 사이에 박물관, 미술관 구경하고, 그 다음 어르신들 만나고 와야 되니까 노유자 시설. 자, 차를 대고 와야 되니까 주차장. 이런 것만 지을 수 있게. 이게 이제 건축법 용도 중에 이거리 아니에요. 29가지 중에. 그럼 보세요. 자, 대통령령으로 단독주택 일종 건생 할렐루야 지을 수 있다. 조례를 무시하면 여기는 다가구 지을 수 있지만 다세대 연립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동주택 중에 연립 다세대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조례를 정한다 하면, 자, 일종 전용주거 안에서 아파트 못 짓죠. 이 문제도 풀었다니까, 10문제 우리가. 그러면 조례가 정한다. 조례까지 포함하면 연립 다세대까지 허용이 된다. 조례를 제외시켜버리면 연립 다세대는 못 짓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단독주택을 허용하는 용도 지역에 일하면 공동주택은 안 되는, 그럼 다가구는 지을 수 있지만 다세대는 못 짓는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 3층짜리를 지으면 다가구로 지을 수도 있고, 자, 마침 조례로 정하면 연립 다세대까지 허용된다. 그러면 용적률도 있고 해가지고 다세대를 지을 수도 있지. 다세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지. 얘는 단독이지. 그러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있단 말이에요.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자가 한 사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세대별 구분 등기는 할 수가 없어. 구분 소유가 안 돼. 등기부가 하나란 얘기지. 이 땅도 한 놈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세대로 짓는다 그러면 공동주택이잖아요. 건물 101호 등기부, 102호 등기부 세대별로 구분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땅은 6명에서 n분의 1로 지분으로 대지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면 통째로 사고 팔고 담보 들어가야 되지만 다세대는 세대별로 사고 팔고 담보 들어가잖아요. 아파트처럼.
그래서 구분 소유가 인정되냐 안 되냐, 인정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6가구짜리 다가구를 가진 사람이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분양권이 몇 개가 나오게요? 하나가 나오지, 단독이니까. 그럼 나 같은 얘를 다세대로 용도 변경하지.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세대별로 소유자가 따로, 물론 용도 변경하는데 전부 잘난 척하고 내 명의로 하면 안 되지. 세금 엄청 나오게 할 뿐더러 재건축, 재개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한 놈이 여러 개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만 준다, 원칙이. 그러니까 내 걸로 다세대로 용도 변경하더라도 한 놈만 내 걸로 하고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친척 같은 사람들한테 명의를 해놓는 거야. 처남, 처제, 큰 처형, 뭐 둘째 처형 이런 애들 있잖아요. 믿을 수 없는 친척 같은데 아닌 같은 느낌 들고 언제든지 남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냉정하게 맞잖아요. 언제든지 남이 될 수 있다니까. 언제든지. 그러잖아요. 얘가 내 동생이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영원히 입을 닫아 안 닫아? 닫지. 내 처남이요. 처남. 그럼 내가 사람 죽여서 잠시 입 닫아줘. 지 누나하고 헤어졌다. 가만 냅둬, 입 벌려. 벌려버리지. 죽여버립니다. 매형이란 작자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 남이 언제든 될 수 있다는 거.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친정 동생한테 속내 얘기해도 시동생한테 얘기해 안 해. 입 자체를 열지를 않아. 입 자체를 벌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친정 동생한테는 속내를 얘기해도 시동생한테 말 못하잖아요. 안 그럴까? 야, 내 가상화폐 투자해서 2천만 날렸다. 시동생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수 눈빛이 이런 거예요. 우리 형을 그냥 뼈를 빨아먹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의를 자기 형제간으로 해놓으면 또 형제가 왼수되잖아요. 다가구는 단독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시험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그랬을 때 답 못 찾으면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자, 다가구는 몇 개 층 이하로 지어라? 4층, 5층 못 짓지. 다가구는 그냥 3개 층인데 그냥 3층 우리 머릿속에만. 그 다음에 660 이하로 짓고 다가구 주택으로 지을 때는 19세대 이하의 제한을 해줘요. 자, 3개층 660 그 두 개 알아놔야 세대수 제한은 19세대 이하로 짓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위에 단독주택이 다중주택 있죠. 다시 다중주택 요 놈이 시험에 낼 때 좀 틀려요. 학생들이 옛날 고시원 하숙집 이런 거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옛날 쓰면 안 돼요. 그것이 지금은 법 바뀌어가지고 용도가 다 달라졌으니까. 첫째,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되는데 실별로 욕실, 샤워는 하게 해줘야지. 그 다음에 취사, 밥은 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갖추지 않아야 되고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하로 지으라고 330 층수도 3계층, 333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중주택이 뭐냐? 그러면 머릿속에 자, 세 가지 요건이 있었죠. 지금 이걸 다 갖춰야 돼.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해야지. 아들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면 안 되는데 욕실은요. 목욕은 해야지. 샤워는. 취사. 고시원에서 방마다 밥에 먹을까? 가스 설치해가지고 안 되지. 그 다음 바닥 면적 합계가 층수가 333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시원. 근데 왜 옛날 자꾸 고시원이라 그러냐면 그 고시원들 있지요. 딱 요 요건에 맞거든요. 근데 얘가 단독으로 분류되면 소방법 이런 걸 적용 안 받으니까 화재 등의 사고에 취약하단 말이에요. 화재 자꾸 나잖아요. 얼마 전 종로 고시원 화재 났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법 개정하기 전에 지어진 거라 소급하지 않는데 지금은 고시원 같은 것들은 다중생활시설로 보내가지고 이종 건생으로 가버렸어. 면적 500보다 큰 걸 지을 때는 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지어야 돼요. 숙박시설이라는 얘기는 모텔 짓듯이 소방법 제한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옛날 고시원이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중주택이라 하면 머릿속에 항상 몇 가지 요건 그리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되는데 욕실은 2자, 취사는
안 된다. 333개층 이하다라고 연습을 해야 돼요. 서너 번 반복해야 겨우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다시 하면 정리하면 보세요. 단독주택의 종류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단독주택 중에 요 다중주택은 세 가지 요건 금방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다음 다가구는 3개층 이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660, 19세대 제한받고 공동주택은 네 가지가 있는데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 4개층 이하고 660 초과하게 지으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 해서 네 가지. 얘는 건축법. 그 다음 밑에 1종 건생 있지요. 그 다음에 2종 건생 있잖아요. 1종, 2종 섞어놓고 낼 때 가장 빈번하게 문제화될 수 있어요. 가장 헷갈리고 비스무리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저 독일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 섞어놓으면 구분돼요? 다 그 새끼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둘이 갖다 놓으면 구분할 수 있어 없어요? 묘하게 중국은 만두처럼 생겼고 일본은 뺀쪽하게 생겼어요. 그중에 우리나라 사람 제일 잘생긴 것 같지 않아요?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 오면 제일 놀라는 게 여러분 미국에서 만든 아시아인들이 나온 영화들 보면요, 북한군이나 한국군 묘사할 때 꼭 동남아 애들 배우를 써요. 애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아시아 그럼 태국 이런 애들인 줄 알아. 그 우리나라 사람 안 그렇잖아요. 귀골이 장대한 거 보고 놀란대요. 아시아 가면 조만한데 한국 가면 내 등치도 크고 여자들도 피부도 하얗고 뭐 이렇게 화장을 어느 잘하는지 화장을 잘해서 그러겠지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그 자기 나라에서 볼 때 그 아시안들하고는 이미지 완전 다르다는 게 놀란대요. 그 다음에 엄청 많이 먹는 거 보고 놀란다고. 텔레비 틀면 온 천지 먹는 것만 나오죠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양 애들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저거들끼리는 다 구별된대요. 영국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구분된대요. 스페인 사람 우리는 절대 못하잖아요. 근데 1종 건생하고 2종 건생 섞어 놓으면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낼 때 1종 2종 섞어서 내는 게 가장 쉬운 문제가 돼요. 1종하고 2종 건생이 훨씬 많잖아요. 종류가. 1종 건생이면 어떤 용도 지역이라도 다 허용된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다시 와서 1종 건생이라도 바닥 면적까지 외우셔야 돼요. 자, 가번,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자꾸 완구가 뭔지 물어보는데 완구가 뭐게요? 그래서 목성은 확실히 수준 높아요. 딴 데보다. 장난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자, 옆에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일용품 소매점. 바닥 면적 합계 얼마 미만? 1000 미만. 1000 이상이면 용도가 2종. 달라져 버리거든. 그래서 머릿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1종 건생 외울 때는 동네 한 바퀴 돈다 생각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우리 집 대문 열고 제일 먼저 동네 슈퍼 일용품 소매점 들른다. 그때 돈 1000원 들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돈 얼마 들고? 1000원 들고. 그 필기하지 마요. 가만히 있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조그만 휴지 하나 사서 출발. 자, 그럼 두 번째 휴게 음식점 있나요? 이 휴게 음식점이 여러분요 고속도로 휴게소 있잖아요. 걔하고 달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건물의 용도가 뭘 같아요? 도로. 무슨 사고 치신지 몰라요? 도로라고 했는데 도로가 건축물일까? 지목 아니야? 지목을 여기다 갖다 대시면 저 서운하죠. 여러분 잠깐만요.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은 관광 휴게시설, 건물이는 땅의 지목은 도로. 지금은 지목을 묻는겨 건축물 용도를 묻는 거요. 예, 좀 자중해 주세요. 도로가 웬일입니까? 다시 한번.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휴게소 건물은 대장상 관광 휴게시설인데 쓰지 마요. 뒤에 있어요. 휴게 음식점은 그게 아니야. 휴게 음식점은 동네 찻집, 다방, 카페, 도시락, 햄버거,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그래서 밑에 휴게 음식 제과점에서 음료, 차 이런 말 나오죠 지금. 음식, 빵, 떡, 과자, 조리, 제조해서 판매한 시설인데 얘들 바닥 면적 합계 얼마 미만?
그러니까 300제곱미터 90평. 즉, 아까 저 집 출발해서 제일 먼저 수포 들렀잖아요. 돈 얼마 들고. 그래서 휴지 하나 딱 사서 출발했지요. 그 다음에 길 건너 다방, 찻집 들른다. 이렇게. 커피 한 잔 300원짜리 먹고. 커피 한 잔 얼마? 300원. 이렇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한 거 저녁에 잊어먹으니까 연상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요. 다음 커피 먹으러 갔더니 그 직원들이 뭐라 하냐면 왜 이렇게 꾀죄죄 하냐고. 그러니까 때 빼고 광 내려간다 생각하면 돼요. 이미영은 목욕장 세탁소 나오지요. 그게 연상 안 하면 절대 안 헤어진다니까요. 그 동네 여러분 있잖아요. 미장원, 이발소 이런 거 있죠. 사우나, 세탁소 다 일종이 일종. 면직이 있어 없어요? 면적 없으니까 입장료 없다고. 입장료. 그 다음 아니 지금 수진 나 무시하는 거 아니지? 지금 웃고 지금 나 무시한 줄 알고 상처 입었다. 자, 그 다음에 그 카페 여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 이렇게 부실해 보이냐고. 아니야 어영 가면 안 돼. 마번 건너뛰어야 돼요. 좀 운동하러 가야지. 어디 가서? 탁구장, 체육도장. 탁구장 시간당 500원이라고 외워야 돼요. 바닥 면적 기억 못하면 문제 못 풉니다. 자, 여러분 체육도장이라고 있나요? 그게 여러분 저 태권도장, 복싱도장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때 부연 설명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냅두세요. 동그라미만 쳐요. 자, 탁구장, 체육도장 시간당 얼마? 500원. 그러면 500 이상이면 용도 다르다는 얘기지. 운동시설이거든. 다시 한번. 자, 머릿속에 일종 건생 나오면 우리 집 아침에 대문 열고 출발. 제일 먼저 일용품 소매점, 수포 등 돈 얼마 들고 들어가서 이제 휴지 다 필요할 때가 와. 그래서 탁 수포 문 열고 나왔더니 뭐 카페 찻집 쫙 있을 거 아니요? 커피 한 잔 얼마 먹고? 300원. 그러니까 카페 직원들이 두 마디 하는 거 두 마디. 왜 이렇게 꾀죄죄하냐고. 이 미용실, 목욕장, 세탁소 가서 때 빼고 그 다음에 부실하다고 동네 탁구장, 체육도장. 그런데 부실하다고 한 방에 센 거 하면 죽어버리고 큰일 나요. 이 탁구공 있죠, 탁구공. 이 공놀이 할 때 제대로 맞아 죽는 것들은 다 이종이야. 볼링, 골프, 당구, 테니스 얘들 다 이종이에요. 탁구는 안만 맞아 안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보면 나오는데 애가 태어나는데 조산원, 사람 고치는 거 의원, 한의원 다 일종이에요. 장의사 있죠, 장의사. 죽는 건 이종이거든. 그래서 공놀이 하다가 죽는 것들 다 이종이요. 이따 나와 다시. 그래서 탁구장, 체육장 시간당 500. 그런데 안 하던 운동 갑자기 하면 허리 삐끗 넘어지고 팔 빠지고 하지. 고치러 가야지. 어디 가서? 병원 가면 안 돼. 그 위에 돌팔이 의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병원은 의료시설이야. 달라 완전히. 그래서 밑에 위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 팔 빠졌으니까 접골. 지금 조산원 애 낳잖아요. 그 다음에 안마원, 그 다음 산후조리 하잖아요. 자, 머릿속에 봐요. 저는 이렇게 다닐 때 마누라 지금 조산소 애 낳고 산후조리하고 있잖아요. 애 낳았잖아요. 출생신고 해야지. 어디 가서? 동사무소. 그래서 저 밑에 밥은 봐봐요. 지역자치센터라고 있지요. 이게 동사무소요. 용어 바뀐 거니까. 파출소, 소방서, 지구대, 우체국대, 동장과 그 친구들 동사무소 갈 때 1,000원 들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저 배울 만큼 배운 놈이요. 그런데 단순하게 머릿속에 연상하는 방법이 제일 편하게 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 외우고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출생신고 했잖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아들 둘 아들 낳으면 자랑하면 안 돼. 딸 둘 낳았다고 자랑해야지. 동민 여러분 딸 둘 낳았다고, 쌍둥이 낳았다고. 어디 가서? 마을회관 가서.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이런 말 나오지. 마을공동시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아까 수포서 휴지 샀어 안 샀어요? 종일 돌아다니면서 볼일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가서? 공중화장실. 화장실이 아니고 공중화장실. 잠깐만.
우리 건물에 화장실이 있어 없어요? 얘가 아니요. 공원 같은 데 보면 별도의 기와집 같은 데 조그만한 건물 지어서 공중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대장이 만들어졌다니까. 일종 건생이라니까요.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그러죠? 다 됐네. 대표소 옆에 지역 아동센터 있나요? 조산원서 애 나왔잖아요. 이거 몇 개야지? 다 됐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딜 보냐면 아번에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줄에 정수 양수장 나오는데 옆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이름만 나오지. 필요한 이런 각종 시설들 다 일종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본의 중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있나요? 면적 얼마 미만? 9평. 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요, 3년 전만 해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무조건 2종이었다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봐봐봐요. 건축물이, 예를 들어 보세요.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하려면 내가 개업을 하고 싶다. 자, 도로 양쪽에 건물이 2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얘는 1종 건생 5층짜리, 얘는 2종 건생 7층짜리. 1종 건생인 건물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못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종 건생이었다고. 그러면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1종 건생은 허용해도 2종 건생은 허용되지 않아. 그러면 전용 주거 안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절대 개업을 못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가봐요. 사무실이 얼마만큼 클까? 요만해요. 목동 오래된 이 안에 단지 안에 부동산 내가 몇 번 가봤거든요. 요만해, 요만. 책상 요 정도. 요 책상 2개 놓고 얼마 작은데 상가가. 그러면 쪼만한 부동산 사무실도 1인 2인 앉아 있는데 2종으로 분류하니까 불편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9평이 이만해. 9평이 안 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1종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실은 어디라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2종이다. 그런데 1종이 아니다. 나는 9평짜리 안 되는 거 하고 싶다. 그럼 1종으로 용도 변경하면 돼요. 그리고 1종에서는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래서 9평이 안 되는 전용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용 면적. 제가 이렇게 쭉 다니는 데 있잖아요. 전용 면적 9평 넘는 부동산 사무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 강의실 있죠, 여러분? 요 강의실 크기가 전용 면적으로 몇 평쯤 될까요?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칸이 왜 막아져 있냐? 저 임시칸 같지 않아요, 저거? 근데 교육청의 젊은 직원들한테 머리 두드리 맞을 뻔 했다니까. 공인중개사학원 대강의실은 38평 넘어가면 안 돼요. 38평에서 2평이 넘어서 3평 정도. 칸 막으래요. 칸 막으라고 그래서, 아니, 이쪽 다시 재보라고, 울퉁불퉁 빼고, 저거 다 빼고, 안 된다고, 막, 파일로 막 머리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얼른 막은 거예요. 이거 40평 안 돼요. 그런 40평에도 4분의 1로 나눠도 이만큼 10평이잖아요. 사무실, 중개사무실 이만큼 큰 거 보셔서 이만한 거? 아니라니까, 절대로. 그래서 9평이 안 되는 크기의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는 1종 건생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종 건생이죠? 마무리가 딱 부동산 사무실 나왔네. 자, 책 보지 마세요. 제일 먼저 일용품 소매점, 동네 슈퍼, 바닥 면적 합계 1000 미만 되잖아요. 1000 미만 이제는 이렇게 제대로 얘기해요. 그다음 휴게 음식점, 제과점으로 바닥 면적이 그렇지 커피 한 잔 300원. 그다음 단계가 꾀제제, 이미영원 목욕장 세탁소. 그다음에 부실하다고 탁구장, 체육도장 시간당 500 미만. 탁구하고 운동하다가 허리 삐끗 넘어지고 이빨 깨지고 팔 빠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의원, 한의원. 자, 의원, 한의원 잘 생각해. 여러분 아파트 단지 있지요? 아파트 단지 안에 쟤들은 2종 건생, 2종 아니면 3종이 일반 주거예요. 2종, 3종 일반 주거에서는 1종 건생, 2종 건생, 특히 1종 건생은 돼. 의료시설은 안 돼. 그런 상가 안에 건물 잘 봐봐요. 한방병원, 치과병원 있나? 없지. 한의원, 치과의원, 내과 의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왜? 1종 건생이니까 1종 건생만 허용하거든. 다 법 적용돼서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돌팔이 의원들이에요.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은 적구로 내고 조산원, 산후조리가 나와줘야 다음 단계가 동사무소와 그 일당들에서 1000 미만.
다음 단계가 바로 애 낳았다고 마을회관, 마을공동, 마을 급판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피소 애 몇 개 되니까 지역 아동센터 하고 그러죠? 양수장, 정수장 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 몇 평이 안 되는 9평이 안 되는 왜 30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는데 30제곱미터 하면 잘 기억이 안 나. 33하고 또 헷갈려 버려. 그래서 9평이 안 되는 이라고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일정건설. 외워지잖아요. 찬물 한 잔 먹고 올 테니까 10분 쉴 때 일정건생 또 외워놓으세요. 그럼 10분 쉴 때 공부하는 거예요. 10분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